새벽 4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다리가 욱신거려 몸을 옆으로 돌리니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더군요.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시장으로 나가려 아파트 출입문을 열기 전 잠시 집안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자식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그때 시장에서 젊은 청년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잠시 풀렸어요. 더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 전화벨이 줄곧 울렸어요. 새벽 4시 빗소리가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춘자는 평소처럼 잠에서 깨어났다. 왼쪽 무릎이 욱신거려 잠시 움찔했지만 참을 만한 통증이었다. 이럴 땐 늘 그랬듯 이불을 걷어내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작은 서랍장에서 파스 한 장을 꺼내어 무릎에 붙이고 나니 세상이 조금은 덜 아프게 느껴졌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지나 등줄기를 타고 올라올 때 춘자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자. 짧은 아침 식사 후 춘자는 작은 도시락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마다 우두둑하는 기계음이 귀를 간지럽혔고 지하 주차장을 지나니 습한 공기가 얼굴에 매달렸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을 향하며 아파트 단지를 뒤로했다. 이곳저곳 고쳐야 할 곳이 많아졌구나 싶었지만 어차피 누가 해줄 것도 아니었으니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시장의 활기로 춘자의 귀를 채우고 있을 때쯤 낯선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무료 건강검진이라 쓰인 천막 앞에서 젊은 청년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청년의 눈빛이 햇살처럼 따뜻했다. 왠지 모르게 이끌려 다가가 보니 손주 또래 청년은 밝게 웃으며 건강검진에 참여해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짧은 두근거림과 함께 나는 괜찮다고 여길 정도로 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름과 번호를 적어내렸다. 이름을 적는다는 게 이리도 고맙던가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무겁게 내리던 빗방울이 어느새 그쳐 있었다. 춘자는 아파트 문턱을 넘으며 회만 집안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 이것도 언젠간 누군가가 채우겠지. 그러던 중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무덤덤하게 던져진 말에 춘자는 무성의한 답장을 보내고 말았다.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적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다. 그래도 잠시나마 시장에서 만난 소년의 맑은 웃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것 같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자 집안은 고요해졌다. 춘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오래된 라디오를 켜고 의자에 몸을 맡겼다. 저녁 식사로 준비한 반찬들이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차마 숟가락을 들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부엌을 바라보며 나는 여기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했다. 무언가 놓친 것 같은 이 기분,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작은 바람처럼 가슴속에 자리 잡았다. 그렇게 춘자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을 상상하며 침대에 누웠다. 문득 흐느낌 섞인 빗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정말 이러다 괜찮은 걸까? 붉은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춘자는 여느 때와 같이 시장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늘진 아파트를 바라보며 그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다짐했다. 이때 시장에서 만났던 손주 같은 청년이 떠올랐다. 무료 건강검진을 해준다던 그 청년은 피곤한 춘자에게 비타민 샘플을 건네며 친근하게 대했다. 집에 돌아와 아들의 메시지를 읽은 춘자는 건성으로 소홀한 대답을 보냈다. 그리곤 청년이 준 비타민을 챙기며 건강을 지키려는 작은 희망과 안심을 느꼈다. 하지만 아들과의 거리감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 중에 청년의 작은 선물이 춘자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이 지나고 춘자는 쌓여가는 낯선 번호의 전화와 메시지에 점점 불안을 느꼈다. 무료 검진 후 결과지를 받으러 간 지하 사무실에서도 불필요한 상품 권유와 압박이 이어졌다. 춘자는 자신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넘겨준 청년을 떠올리며 자조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손은 떨리고 머릿속에선 청년의 웃음 뒤에 숨겨진 게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평소 듣던 것과는 다른 목소리가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그것에 분노한 춘자는 다급하게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계약서를 거침없이 찢어버리며 격분했고 자신의 과오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라며 절규했으나 아무도 그 절규를 들어주는 이는 없었다. 그는 사무실을 떠날 때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하려 했었다. 집으로 돌아온 춘자는 지친 몸과 마음을 부여잡고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주저 끝에 통신사 차단 앱을 켜고 스팸 전화들을 차단했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 독립적인 결단을 내리며 더 이상 타인의 친절에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삭제된 번호들을 보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문구를 되새겼다. 적막한 방 안, 춘자는 아직 돌아갈 만한 곳이 없다 느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작은 희망을 품으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결심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춘자의 눈앞에 이제 단단히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각성이 떠올랐다.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단은 그의 미래를 바꿀 조그마한 시작이었다. 이 밤은 춘자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스스로 속삭이듯 그는 자신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었다. 춘자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무릎에 파스를 붙이는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과정이 더욱더 느려졌다는 걸 깨달았다. 파스를 꺼내어 붙이는 손끝이 자꾸만 어긋나 자잘한 짜증을 유발했다.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던 춘자는 어제도 했던 작은 실수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감각은 분명 둔해진 것 같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만 했다. 평소처럼 시장으로 나가려는데 문 앞에서 잠시 주저하게 되었다. 피곤함 때문이라기보다는 문고리를 잡은 손이 꺼려지는 듯한 기분이 스쳐갔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자리한 빈 공간은 그녀가 무시하려 해도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춘자는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걸음을 늦추곤 했다. 집에 돌아가기도 싫고 머물고 싶은 곳도 없어서였다. 집에 도착할 시간이 되면 마치 발길이 무거워져 정해진 시간만큼 지체되곤 했다. 그나마 위안을 찾기 위해 커피를 사들고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다. 주위 이웃들과의 짧은 대화조차 피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갑작스레 웃음이 나왔다. 예전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던 것이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피하고자 하는 자신이 있었다.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소 안심되는 느낌도 존재했다. 마치 누군가가 다가와 그 피로한 마음을 알아차릴까봐 두렵기만 했다. 예전보다 물건 정리를 더 자주 하게 된 춘자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다.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 그녀의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흐릿해진 모습 속에서 무언가 빠져나간 듯한 허탈감이 밀려왔고 오래되었지만 잊히지 않는 기억들이 그녀 마음속을 뒤흔들었다.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자연스레 아들 얼굴을 떠올렸지만 지금의 거리감을 어떻게 메울지 몰랐다. 문자로 남겨두었던 대화들을 다시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면서도 쉽게 다시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자초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서글픈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억지로 눈을 감았다. 춘자는 시장에서 우연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의 소식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 친구가 최근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 또한 그동안 겪어왔던 상황들이 하나둘 겹쳐졌고 마치 자신도 그 사연의 일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관통하던 위협적인 어조에 다시 한번 눈앞이 아득해졌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아니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눈앞의 일상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겨우 이를 누르며 애써 무시하려 했다. 가족 모임에서 춘자는 아들의 걱정 어린 말을 들어야 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답답함과 고단함이 마구 쌓였음을 느꼈다. 다 괜찮아.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답하며 순간적으로 아들의 손길을 밀어냈다. 그러나 그 말 속에서는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이 감춰져 있었다. 서로의 시선은 닿지 않았고 대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미안함과 불편함이 섞여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행동하려 했었다. 마치 문제를 직접 마주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라 믿는 듯이. 며칠 후 그녀는 다른 가족과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놓았다. 계속 전화가 와 이상한 번호로 라고 했을 때 가족들은 예감했던 일이지만 무거운 분위기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은 없었지만 드디어 입 밖으로 어렵게 말을 꺼냈다는 해방감이 있었다. 가족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면서도 왜 이리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후회스러웠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들은 변치 않았고 문제의 해결보다는 그 감정의 무게로 인한 피로가 더 크게 닥치고 있었다. 춘자는 이 상황을 개선하려 시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계속해서 피어올랐다. 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갑작스레 격해진 감정에 화를 내며 내가 그렇게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라고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늘어나는 불안을 감출 수 없었고 결국 두려움을 전혀 가리진 못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계속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에게 진정한 내면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춘자는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조용히 방에 앉아 있으면 모든 생각이 들러붙었다. 뭘 잘못한 걸까라며 문득 나온 그 질문은 대답할 수 없는 깊이를 가졌다. 자신의 삶의 쳇바퀴 속에서 헤어나길 바라는 갈망이 짙어져 갔다. 무력감과 침묵 속에서 그저 자신이 다시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비밀스럽고 벅차게 밀려왔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하루를 마감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춘자는 여전히 답을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부터 공기가 무거웠다. 창문 너머로 얇게 드리운 구름 사이로 비칠 듯 말 듯한 햇살이 방 안을 스쳤지만 춘자의 두 눈은 무거운 공기 때문에 쉽게 감기지 않았다. 일어나자마자 아침 공기에 휩싸인 춘자의 마음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뒤덮였다.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들이 때때로 덩어리져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조용히 사겨내리곤 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춘자는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냉장고를 열어 손에 잡히는 대로 정리하고 생수병 뚜껑을 세게 닫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왜 이렇게까지 조급했는지 떠올리기 시작했다. 비 오는 새벽부터 시작한 하루가 벌써 몇 시간이나 지났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흐릿했다.
그러나 사소한 트리거가 지점을 찍는 순간은 늘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작은 서랍장 위에 놓인 며칠 전 받은 청년의 명함을 다시 본 순간이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버렸다. 그저 고마운 마음에 받은 연락처가 적힌 순백의 종이카드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저 그런 것이라고 지부한 기억의 편린이 불현듯 날카롭게 되살아났다. 춘자는 처음으로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지는 자신을 느꼈다. 그 카드가 어쩐지 불길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동시에 무언가 놓친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다. 곧이어 찾아온 전화벨 소리는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듯한 소리처럼 들려왔다. 손에 든 전화기 화면이 깜빡였고 낯선 번호였다. 3초간 전화를 내려다보는 동안 상대방이 멈추는 듯한 정적이 있었다. 춘자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곤 들려온 소리에 그 얼어붙은 순간을 깊이 새기고 말았다. 계약서를 가져오라는 목소리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마음속 깊숙이 파고들었다. 준비된 말이 아니라 참다 못해 튀어나온 문장들이 터져나왔다.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춘자는 소리쳤다. 그 소리는 사무실의 벽을 타고 메아리 쳤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분노가 폭발했다. 그간의 억눌린 감정들이 현란하게 폭죽처럼 터져나왔다. 그때서야 춘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새길 겨를도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어 그것을 확 찢어버린 후 문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등을 돌린 춘자는 자신이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조차 혼란스러웠다. 발걸음은 늘어지고 손끝은 차가웠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그가 떠난 자리에는 아직도 그녀의 외침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같은 집 안 다른 방의 공기는 무겁고도 적막했다. 각자의 공간에서 그들은 마주하지 않았다. 이미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춘자는 방 한 구석에 몸을 옹송그린 채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침묵의 밤은 길었다. 누군가 먼저 입을 떼주기를 기다렸지만 춘자도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입을 열지 않았다. 아들의 연락을 받아야 할지 머뭇거렸지만 결국 전화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날이 저물고 컴컴함에 집은 잠식되어 버렸다. 누구도 먼저 침묵을 깨지 않았다. 춘자는 그저 말없이 있었다. 그 순간엔 그저 외로움 속에서 혼자였을 뿐이었다.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묵직한 구름으로 뒤덮여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어둑했다. 춘자는 창가에 앉아 비오는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어제와 같은 아침임에도 오늘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짐을 인지했다. 눈앞에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천천히 사라져갔고 그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집안을 감도는 고요함 속에서 춘자는 잠깐 멈칫하며 익숙함을 다시 음미했다. 언제나처럼 커피 한 잔에 의지해 하루를 시작하려 했지만 오늘은 그 한 모금조차 쉽게 넘기지 못했다. 벌써 사위어버린 푸르스름한 아침과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속 미소 짓고 있는 가족의 얼굴들이 간간히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한때 의미를 가졌던 소품들이 가득했다. 손때 묻은 앨범을 펼쳐보았지만 예상과 달리 그것들은 오늘의 그녀에게 그리 큰 위로가 되지 못했다. 익숙한 사진 속 그들의 얼굴보다는 어쩐지 텅 빈 서랍의 바닥을 더 오래 바라보던 춘자는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이 변했을까? 평소라면 근처 공원을 걷고 한없이 같은 길을 돌았겠지만 오늘 춘자는 낯선 길로 발길을 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번잡한 도시의 소리 속에서 그녀는 가볍게 눈을 감았다. 피할 수 없는 빗물과 그 속에서 비껴가는 차들의 소리는 어쩌면 그녀의 어지러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그녀는 한쪽 골목길의 작은 카페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녀는 이미 그 주변의 웅성거림과 생기를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었다. 그 순간 춘자는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그저 미세한 두근거림이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 춘자는 잠시 멈춰섰다. 사소한 일상이지만 그 작은 문턱 또한 자신에게는 큰 걸림돌처럼 느껴졌다. 문 하나를 열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던 춘자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며 그 소리 속에서 묘하게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거실에 들어서자 마주한 가족 사진들. 그녀는 말없이 앉아 가장 가까운 사진을 정돈했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춘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들로부터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려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전화벨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다. 아들의 전화가 몇 차례 울려왔지만 이번엔 굳이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통신사 차단 앱을 켜고 짧게 망설인 후 확신에 찬 손짓으로 스팸 전화를 막았다. 그녀는 이내 방 안의 정막 속에서 작은 결단의 소리를 들었다. 말없이 홀로 눈물 짓는 가운데서도 그녀는 오늘만큼은 어쩌면 스스로 성장했다는 예감이 스쳤다. 그녀의 손끝에 남은 떨림이 사라질 때쯤 다시 귓가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문구가 울려 퍼졌다. 결국 그녀는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그녀의 내일을 조금은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춘자는 진짜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두운 방의 적막함 속에서 충분히 여운을 남기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본다.